혹시 한 번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거절, 상실의 아픔이나 쓰라린 배신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에서 미소 짓고 있지만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을 조용히 갉아먹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마침내 멈추게 될 그날을 꿈꿔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것에 항상 강인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이미지에 지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무거운 갑옷을 단 한순간이라도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것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아마 그 누구도 용기 내어 말해주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고통은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고 깊은 곳으로 숨으려고 할수록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당신을 실망시키는 행동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그 침묵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럴듯하게 괜찮은 척 연기를 잘할 뿐이죠.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이자 심층심리학의 거장인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철옹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답은 통합에 있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온전한 당신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는 완전한 자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연이 아닌 이끌림으로 이야기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에 지쳐버린 당신, 마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것처럼 항상 감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 반드시 지금과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아마 처음으로 당신을 아프게 할지도 모르는 몇 가지 진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고통이 마침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깊은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저 바깥 세상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무심한 행동, 잘못 선택된 날카로운 단어들, 내가 겪었던 버림받음의 기억,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배신 같은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이미 아물지 않은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외부적인 사건도 진정으로 당신을 해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경험들이 당신 내면의 무엇을 활성화시키는가, 그것이 고통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해 당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며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아주 오래된 트라우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강인함이라는 가면 혹은 자존심이라는 방패 뒤에 숨겨왔던 내면의 공허함이며 어떻게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 직면하여 느끼는 고통은 단지 우리 내면 세계에 아직 통합되지 않은 것들의 반영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파괴적인 상황을 겪고도 명료함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당신의 어느 부분을 건드렸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토록 고통받는 이유는 당신 내면의 어떤 수준에서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좋은 사람, 충분히 똑똑한 사람, 충분히 강한 사람, 충분히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만 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통제는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환상에 집착하는 한 당신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 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 하며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것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통제가 아니라 더 깊은 자각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고 믿는 한 당신은 영원히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얽매인 노예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은 오직 당신 내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메아리를 찾았을 때만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 순간에요. 그리고 바로 이곳이 진정한 싸움터입니다. 당신의 무의식, 당신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깊은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니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른 채 자동반사적으로 살아가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느끼고 나중에 스스로 파괴해버릴 결정을 내리는 하는 말입니다. 칼 융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 어디선가 불쑥 터져나오는 분노, 설명할 수 없이 당신을 덮치는 슬픔. 이 중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에 잊혀지고 무시되고 억압된 부분들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융은 이 어두운 영역을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지 모호한 생각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며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억, 트라우마, 욕망, 그리고 두려움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왜 어떤 말들은 당신을 산산조각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그 말들이 당신 내면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민감한 지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당신이 한 번도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들을 심리적인 양탄자 밑으로 밀어넣었을 뿐이고 이제 계속해서 그 양탄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비난은 해방시키지 못하고 억압할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나요? 스스로를 판단하고 억압하고 침묵시켜왔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이죠. 진실은 당신이 무시한다고 해서 무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더 위험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 당신이 깨뜨릴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패턴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갑자기 솟아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깨우려는 당신 무의식의 필사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잠들어 있기를 고집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 내면에 있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한 당신은 당신 감정의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외부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면 할수록 당신은 내면의 고통에 더욱 취약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통합에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저항의 행위가 아니라 깊은 앓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그 힘은 단단한 갑옷이 아니라 부드러운 수용에서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벽을 쌓고 가면을 쓰고 감정의 갑옷을 두른 채 아무것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합니다. 이젠 신경 안 써, 상관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부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왜 느끼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알고 모든 기술을 마스터하라. 하지만 한 인간의 영혼을 만질 때는 그저 또 다른 한 인간의 영혼이 되어라.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강하고 상처받지 않고 통제된 인격 뒤에 숨기려 애쓰는 바로 그 인간의 영혼이 지금 보아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냉담해지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고통을 무시하고 갈등을 피하고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통합하는 것, 수용하는 것, 당신이 어둠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과 세상 사이의 장벽을 만들어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이미 끌어안은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당신은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 두려움, 결점, 불안감을 통합할 때 당신은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꼭두각시가 아니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의 만남 속에서 자아와 무의식의 결합 속에서 당신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과정입니다. 개성화는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통합의 과정이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칠수록 고통은 당신을 더 맹렬히 쫓아옵니다. 당신이 영향을 받지 않으려 애쓸수록 당신은 더욱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아름답고 추한 것,
고귀하고 수치스러운 것 모두를 지닌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체시킬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 가면을 버릴 용기, 그리고 느낄 용기. 왜냐하면 변혁의 열쇠는 바로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어떻게 적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고통을 미워하도록 배웠습니다. 고통은 나약함의 신호이고 우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망치고 피하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달아날수록 고통은 당신을 더욱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형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불안, 분노, 무관심, 권태,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자기 파괴적인 충동으로 위장합니다. 무시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내면에 터널을 팔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고 없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융은 고통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영혼의 메신저이며 무의식의 경보장치이고 당신의 전체 존재인 자기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검은 옷을 입은 숙녀와 같다. 그녀가 나타나면 밀어내지 마라. 그녀를 자리에 초대하고 커피를 대접하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라.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침묵시키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바쁘게 지내고 감정을 마비시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이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걸까요? 진실은 당신이 여전히 자기 자신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고통이 그토록 아픈 것입니다. 당신의 한 부분은 성장하고 싶어하고 다른 한 부분은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변화를 외치지만 통제에 익숙해진 당신의 자아는 그 부름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마찰 속에서 고통이 태어납니다. 변화는 아프고 성장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믿음을 버리고 해로운 관계를 끊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이 모든 것은 애도의 과정이며 내면의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폐허의 공간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해체되고 확신이 무너지고 고통이 당신의 취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당신은 마침내 보호막도 연기도 가면도 없는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은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당신 자신 앞에 당신을 무릎 꿇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통은 길의 끝이 아니라 개성화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두운 계곡을 건너기 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주의를 돌리고 다시 표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건널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개성화라는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여정을 완수할 용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고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아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파괴합니다. 융은 개성화를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외부의 거절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정의했던 많은 것들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취가 아니고 당신의 트라우마가 아니며 사랑받고 존중받고 칭송받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성화는 생존을 넘어선 삶의 부름입니다. 개성화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의 해체를 요구한다고 융은 썼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피부를 찢어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당신은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 불길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괴물들과 마주했고 당신의 수치심, 결핍, 분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 내면의 명료함, 당신 자신의 어둠 앞에서의 이 또렷함이 당신에게 인정이나 통제에 의존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고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으며 강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정의 갑옷은 껍데기가 아니라 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부분을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식의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응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여정의 끝에 거의 다다랐으니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외부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말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줄 것이고 거절은 계속해서 따가울 것이며 상실은 계속해서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어남은 마법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플 때조차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과거 혹은 운명을 탓하지 않고 온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평생을 저항하며 살아왔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거절의 공허함, 외로움의 고통, 인정받지 못하는 괴로움에 저항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항이 당신을 바로 이곳,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데 지쳐 탈진한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진정한 감정적 면역력은 단단함이 아니라 명료함이라는 것을. 그것은 갑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격발점, 패턴, 상처를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당신을 파괴할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느끼지만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받지만 자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깊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표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파도에도 상처받지만 깊이 잠수하는 사람들은 저 아래의 고요함과 안정,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당신이 향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그 통합과 현존, 수용의 자리에서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당신을 넘어뜨리려 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당신을 때릴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무언가 당신 안에서 깨어났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미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첫걸음에서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부디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한 당신 자신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